윤서영은 주식회사 퓨처링크의 대표이사 명패가 놓인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이정훈. 4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윤서영은 메시지를 열었다. 짧은 3글자. 급한 일. 동시에 울리는 회사 이메일 알림. 발신자는 역시 이정훈이었다. 윤서영은 차가운 시선으로 두 알림을 번갈아 보며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이정훈이라는 이름은 4년 전 송년회 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왔다. 그날 윤서영은 이정훈과의 기념일을 맞아 한껏 꾸민 채 회사 송년회장을 찾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정훈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윤서영에게 다가왔다. 이정훈은 주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서영의 얼굴에 대고 비웃듯 말했다. 윤서영 씨,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처럼 비전 없는 사람과는 더 이상 미래를 함께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은 송년회장의 흥겨운 음악 소리 사이로 칼날처럼 박혔다. 윤서영은 그의 냉정한 시선과 무례한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윤서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틸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애써 고개를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정훈은 윤서영의 눈물을 비웃듯 조롱했고 그녀는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다. 화려한 송년회장을 등진 채 윤서영은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날의 수치심과 배신감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윤서영의 가슴 한편에 선명한 상처로 남아있었다. 이제 와서 급한 일이라니. 윤서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윤서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은 그 무렵 이정훈은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정훈은 화려한 인플루언서 강나영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자랑처럼 올렸다. 성공적인 미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서 이정훈은 강나영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나영 또한 자신의 SNS에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과시하며 이정훈과 함께하는 럭셔리한 일상을 연이어 업로드했다. 그들의 피드에는 해외여행, 고가 브랜드 파티, 유명인과의 만남 등 눈부신 사진들이 가득했다. 강나영은 매일같이 새로운 명품을 자랑했고 이정훈은 그런 강나영의 옆에서 마치 성공의 상징처럼 비춰졌다. 윤서영의 지인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이정훈의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윤서영은 굳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들의 화려한 가상세계를 의도치 않게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윤서영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정훈과 강나영이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마주쳤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그들의 행복한 분위기에 윤서영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 이정훈은 다정한 손길로 강나영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강나영은 깔깔대며 밝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이 윤서영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자 윤서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정훈은 윤서영을 발견했고 순간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이내 이정훈은 강나영을 향해 윤서영을 예전 사람일 뿐이야. 이제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인물이야. 라고 차갑게 선을 긋는 말을 내뱉었다. 윤서영은 그 자리에 굳어섰고 이정훈의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윤서영의 심장을 꿰뚫었다. 윤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4년 전 송년회에서 받은 상처가 다시금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윤서영은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윤서영은 다니던 회사에서 뜻밖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칼날은 윤서영을 비껴가지 않았다. 윤서영은 텅 빈 사무실에 앉아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앞서 이정훈에게 당한 모욕감과 겹쳐져 윤서영은 이제 정말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다. 윤서영은 손에 들린 통지서가 찢어질 듯 움켜쥐었다. 윤서영은 자신의 좁은 원룸 침대에 앉아 해고 통지서를 움켜쥔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침대 시트를 적셨다. 그 순간 윤서영의 스마트폰 화면에 또다시 이정훈과 강나영의 행복한 SNS 사진들이 알림으로 떴다. 그들의 화려한 미소는 윤서영의 눈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윤서영은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윤서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오기가 차올랐다. 윤서영은 지금의 절망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이정훈에게 받은 모욕,
회사에서 당한 해고의 아픔은 윤서영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윤서영에게 새로운 목표를 부여했다. 윤서영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윤서영은 더 이상 과거의 윤서영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윤서영은 잠자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첨단 기술 공부에 매진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를 바꿀 기술들이 윤서영의 눈에 들어왔다. 윤서영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하루 종일 강좌를 들었고 주말이면 관련 스터디 모임에 참여해 밤늦도록 토론에 열을 올렸다. 윤서영은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노트북 화면에서 쏟아지는 복잡한 코드와 이론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몸은 고단했지만 윤서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윤서영은 낡은 노트북 하나의 위지에 자신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때 윤서영은 작은 스타트업 퓨처링크를 창업했다. 이름만 그럴듯한 대표이사 윤서영은 허름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홀로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밤샘 작업은 일상이 되었고 차가운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윤서영은 수십 번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기획서를 쓰고 투자 제안서를 다듬고 직접 코드를 짜며 그녀만의 기술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윤서영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이정훈에게 받은 모멸감을 연료 삼아 쉼없이 달렸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윤서영이 창업한 주식회사 퓨처링크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윤서영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력은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유수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윤서영의 비전과 퓨처링크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고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다. 매주 수십 건의 투자 유치 미팅을 소화하며 윤서영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언론에서는 퓨처링크의 성공 사례를 연일 보도했고 급기야 대기업의 퓨처링크 인수설까지 흘러나오며 윤서영은 IT 업계의 젊은 거물로 불리기 시작했다. 윤서영의 이름 앞에는 항상 자수성 가한 여성 CEO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어느 날 윤서영은 바쁜 업무를 보고 있던 중 비서실장으로부터 이정훈의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정훈이 화려한 인플루언서 강나영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였다. 비서실장은 마치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듯 흥미롭게 덧붙였지만 윤서영은 들고 있던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윤서영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과거에 대한 미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의 소식처럼 무심하게 받아들였다. 윤서영은 이미 그들의 세계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자신만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이목을 끌었던 그들의 화려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서영은 뉴스 기사와 업계 관계자들의 소문을 통해 강나영의 실상이 거액의 빚으로 쌓은 허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강나영의 SNS는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카드 대금과 무책임한 소비 습관이 숨어 있었다. 또한 이정훈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마저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소식이 윤서영의 귀에 들어왔다. 그의 야망은 허황된 꿈에 그쳤고 결국 이정훈은 감당할 수 없는 손실과 함께 책임만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윤서영은 무심하게 기사를 읽으며 펜을 굴렸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과 지위로만 판단했던 그들의 결말은 윤서영에게 깊은 아이러니를 안겨주었다. 윤서영은 그들의 몰락이 자신의 성공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윤서영이 퓨처링크 대표이사로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 낯선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이정훈. 4년 만에 받은 그의 연락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는 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카카오톡을 보냈고 심지어 퓨처링크 회사 공식 이메일 주소로까지 동일한 내용의 긴급한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정훈의 끈질긴 시도는 윤서영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윤서영은 액정에 떠오른 그의 이름을 잠시 응시했다. 과거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지만 윤서영은 흔들림 없이 냉정함을 유지했다. 윤서영은 이정훈의 거듭된 연락에 흥미와 함께 계산적인 판단을 내렸다. 궁금증은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이성적인 사고가 먼저 작동했다.
윤서영은 곧바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이정훈 씨가 연락을 해왔는데 만남 일정을 잡아주세요. 장소는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곳으로요. 윤서영은 짧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 비서실장은 윤서영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일정을 조율했다. 윤서영은 이정훈이 어떤 의도로 자신을 찾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만남 당일, 윤서영은 고급 브랜드의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갖춰 입었다. 세련되면서도 위엄이 느껴지는 옷차림은 지난 4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윤서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더 이상 과거에 초라했던 윤서영은 없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이정훈과의 만남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지시했다. 이정훈 씨가 어떤 말을 하든 제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어떤 질문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제 표정을 잘 살피세요. 윤서영은 침착했지만 그 말 속에는 한 치위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윤서영은 비서실장과 함께 예약된 고급 코워킹 스페이스 카페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윤서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4년 전 회사 송년회장에서 이정훈에게 당했던 모욕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윤서영은 그 상처를 힘으로 바꿔낸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이정훈과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을 조롱했던 그에게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었다. 윤서영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정훈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윤서영은 단단히 준비를 마쳤다. 고급 코워킹 스페이스 카페의 문이 열리고 윤서영이 비서실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과는 완벽히 다른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에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윤서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카페 안쪽을 향했다.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정훈은 윤서영을 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낡고 구겨진 재킷 차림에 초라한 백수 신세가 된 이정훈과 명품 브랜드의 비즈니스 캐주얼을 완벽하게 소화한 윤서영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이정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작게 목을 가다듬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역전된 상황이었다.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이정훈 앞에 앉은 윤서영에게 이정훈은 지난날에 오만했던 자신을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비굴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고 강나영의 무책임한 과소비와 사업 실패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강나영은 갓 태어난 아이까지 이정훈에게 떠넘기고 사라져버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백수 신세가 되었다는 비참한 고백을 이어갔다. 윤서영은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의 말을 경청했다. 이정훈은 비참한 현실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인 양. 윤서영의 퓨처링크가 최근 엄청난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윤서영에게 자신을 퓨처링크에 추천해달라고 어떤 일이든 할 테니 제발 기회를 달라고 요원했다. 그의 필사적인 모습은 과거에 오만하던 이정훈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윤서영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윤서영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이정훈을 바라봤다. 그리고 차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전과 야망을 외치던 이정훈 씨, 이게 당신이 말하던 미래인가요? 그녀의 일침은 이정훈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훤칠한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주식회사 퓨처링크의 성공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 최민준이었다. 최민준은 카페 안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윤서영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윤서영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는 최민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이정훈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윤서영은 테이블 위로 자신의 명함을 밀어넣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영, 주식회사 퓨처링크 대표이사입니다. 이정훈은 윤서영의 명함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퓨처링크 대표이사 윤서영.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비전 없다며 버렸던 그 여자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그 여자가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는 사실에 이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영은 그런 이정훈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최민준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리고 여기 최민준 씨는 저의 미래의 남편입니다. 이정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윤서영은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단단해진 눈빛으로 이정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이정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정훈 씨,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비전 없다며 비웃고 버렸던 제가 이렇게 회사의 대표가 되고 더 나은 파트너를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퓨처링크는 성실함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윤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이정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절망과 뒤늦은 후회가 가득 차올랐다. 윤서영은 더 이상 이정훈의 구차한 변명이나 비굴한 애원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이정훈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진 뒤 이정훈 씨가 말씀하신 추천은 저희 회사의 인재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퓨처링크는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말은 이정훈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이정훈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다. 윤서영은 이정훈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최민준이 윤서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최민준의 따뜻한 손길은 윤서영에게 안도감과 든든함을 안겨주었다. 두 사람은 미련 없이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윤서영이 떠나는 뒷모습을 이정훈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정훈의 눈에는 초점 없는 시선과 함께 과거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왔는지 깨닫는 뼈아픈 현실이 스쳐 지나갔다. 최민준이 운전하는 고급 세단의 조수석에 앉은 윤서영은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백미러의 카페 안 이정훈의 모습이 아직도 흐릿하게 비쳤다. 이정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윤서영의 입가에 시원한 미소가 번졌다. 4년 전 이정훈은 윤서영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윤서영은 당당한 퓨처링크의 대표이사로 최민준이라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미래의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반면 이정훈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백수 신세가 되어 한때 비전 없다며 내팽개쳤던 윤서영에게 구차하게 도움을 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상황은 윤서영에게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자기 증명의 순간이었다.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정훈에게 윤서영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실함과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에 있음을 윤서영은 온몸으로 증명했다. 이정훈이 뒤늦게 윤서영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윤서영은 이미 이정훈에게 줄 그 어떤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윤서영의 마음속에는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최민준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이제 자신 앞에 펼쳐질 더욱 빛나는 미래를 기대했다. 윤서영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윤서영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대신 강인한 의지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윤서영은 과거의 상처와 비참함을 딛고 퓨처링크의 대표이사로 우뚝 서며 자신을 버린 이정훈에게 완벽한 복수를 넘어선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값진 결과였다. 불공평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강인한 의지로 미래를 개척해 나간 윤서영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용기를 선사했다. 반면 이정훈은 겉모습과 허영에 집착했던 오만함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때 성공과 야망을 외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백수 신세로 전락했다. 강나영과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무모한 사업 시도는 결국 거액의 부채와 함께 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타인을 멸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았던 이정훈의 모습은 그의 비참한 결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한때 그가 윤서영에게 가했던 모욕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면의 성실함과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다. 윤서영은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최민준이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복수극을 넘어 진정한 자기 발견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 얻어낸 값진 승리였다. 윤서영의 새로운 시작은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성공과 행복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영화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연결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이나 메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